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임차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또한 경매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임차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참고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을 대리해서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임차인들,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임차인분들에게 전화를 받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임차인의 대리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락 받을 필요도 없고 안내할 필요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 영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임차인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별채권부 채권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별채권이란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채권자의 우선에서 그 재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위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별채권에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자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임차권도 별채권에 준하여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가 높은 금액에 낙찰될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임차 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고요. 이때에는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게 되고 받지 못한 돈은 결국 회수를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별채권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했잖아요. 즉 별채권과 유사하게 취급은 하지만 그렇다 해서 별채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별채권자의 경우, 즉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이미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이미 경매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600조 1항 2호에 있어요. 600조 1항 2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600조 1항 2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1항 2호의 내용에 따르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개시결정 이후에는 금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미 경매권자가 없는 경우,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되었다. 이 경우에 회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회생을 하는 거죠. 이때에는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임의 경매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버리면 그 강제 경매의 절차는 금지가 되고 또 이미 진행 중인 강제 경매는 중지가 돼 버려요. 중지가 되고 나서 집주인이 인가 결정을 받아버리면 이 강제 경매는 해지가 됩니다. 즉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임의 경매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이 회생 면책을 받는다 해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임차인은 면책 결정 후에 강제 집행, 즉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개인 회생 진행하는 동안, 즉 집주인이 회생하는 3년 동안은 경매를 하지 못하고 결국 회생이 끝나고 나서는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